자, 뭐 임대차 입법이 지금 7월 이제 31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개월째, 그러니까 8, 9, 10 아직도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조금 뭐 한 2달 있으면 3달 있으면 이렇게 좀 나아질까 생각했는데 이제 갈수록 정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뭐 가을 이사철까지 또 겹쳐 있다 보니까 더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자, 결국 이것 언제쯤 그렇죠. 안정될까 이제 이것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객관적으로 지금 수치상으로 이제 가장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한국감정원 통계거든요. 뭐 최근에 그 국감에서도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이 통계 자료 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 이제 한국감정원이라는 그런 뭐 국가 공기업이죠. 자, 어쨌든 그쪽에서 지금 내는 통계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8주째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1년이 한 52주, 53주 정도 된다라고 하면 거의 1년 거의 3개월 이상 뭐 계속 지금 작년 한 6월, 7월부터 그렇죠.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주 전셋가가 올랐다라고 하니까 야, 뭐 생각만 해도 정말 숨이 차는 그런 수치가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오름폭 자체는 한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0.08% 정도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폭 자체도 그렇게 작은 폭은 아니죠. 0.08이라고 하면. 자, 지금 강남 3구 쪽 지금 매매가는 지금 계속 그 뭐 거의 멈춰서 있다 싶을 정도로 그렇죠. 물론 그 안에서 뭐 좀 그 신고가를 쓰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급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통계는 거의 뭐 한 0.00에 가까운 그렇죠. 계속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세 시장은 오히려 뜨겁습니다. 강남 3구가. 그래서 송파 쪽 같은 경우는 평균이 지금 0.08인데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0.11 정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도 0.1% 정도의 그러니까 평균보다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에도 거의 평균 상승률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지만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가 지금도 비싼데 계속 매주 지금 뭐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 서울 아파트 이 전세값의 이제 월간 상승률이라 이제 주간 상승률도 있겠지만 한 달에 얼마가 올랐느냐 이것을 이제 통계를 내는 건데 이게 지금 최근에 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2%라 그러니까 한 달에 2%가 올랐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2%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바로 이것이 9년 만에 지금 최고 상승폭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달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가 한 2.2% 정도 올랐었는데 거기에 거의 뭐 버금가는 그러니까 9년 만에 거의 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전세 아니다 뭐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전세 가격 자체는 굉장히 지금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자, 지금 현재 가격도 그렇지만 앞으로 1년 후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까요? 뭐 아니면 올라갈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뭐그 일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부동산 전문가 특히나 이제 공인 중개업소나 이런 상대들을 해서 그 보통 이제 조사를 하는 게 KB국민은 그 부동산에서 하는 거죠. KB부동산에서. 이게 지금 전세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최근에 143을 기록했습니다. 143이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다 1년 후에는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전세값 상승세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지금 현재 상태도 그렇고 전세 가격을 전망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것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뭐 가장 이런 전세난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말 그대로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 전세 품귀 현상이다. 전세가 없다. 뭐 가봐도 전세가 없더라. 정말 갈수록 극심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가격은 좀 들쭉날쭉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는 지금 뭐 전국 최대 단지라고 하는 이제 가락동의 송파 이제 헬리오시티 얘기가 되겠죠. 지금 여기가 한 9천 뭐 한 500세대 그러니까 약 한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뭐 가장 큰 단지죠. 한 단지가 10,000세대나 되니까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전세 건수가 6건 물론 뭐 그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10건 미만이라는 거죠. 10,000세대 되는 아파트에 전세 매물이 네, 10건 이하라고 하면 정말 품귀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월세도 뭐 한 8건 정도 되는 최근엔 또 월세도 지금 많이 좀 가고 있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거보다 이제 조금 뭐 작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한 6,800세대 정도 지금 파크리오라는 아파트가 약 한 7,0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84제곱미터 가장 인기 평형대인 33평 같은 경우가 전세가 1건이고 월세가 2건이고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도 마레프 같은 마포 쪽이죠. 그쪽에 있는 아파트도 거의 한 4,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3,800세대 정도 되니까 한 4,0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전체 단지에 뭐 전세가 12개밖에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어서 현장에서 느끼는 전세 어떤 전세 품귀 현상, 매물 부족 현상은 정말 심각할 정도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가격이 제가 들쭉날쭉하다고 했는데요. 자, 그 이유가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33평 뭐 가장 많이 찾는 그렇죠. 84제곱미터가 자, 기존에 이제 2년 전에 이제 입주할 때 얘기죠. 입주할 때 했던 분들은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6억 4천 정도의 실제 지금 들어가 보면 거래가 또 되고 있습니다. 뭐 재계약을 하는 경우죠. 기존 계약인 경우엔 그렇고. 자,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전세 시장은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서 기존보다 5% 정도 올라간 가격에 그냥 계약갱신 청구를 하니까 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죠. 자, 그렇지만 새로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새로 어떤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 진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규 같은 경우에 최근에 10억 7천 그러니까 같은 단지 안에서 어떤 분들은 6억 4천에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가는 분들은 거의 한 4억이 넘어가는 그렇죠. 4억이 더 올라간 10억 7천 정도의 실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자 여기에다가 호가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받고 싶은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 지금 12억까지 네, 그러니까 같은 단지 안에서 전세가 어떤 곳은 6억 4천 어떤 곳은 10억 7천, 어떤 곳은 12억 이렇게 굉장히 난립을 해서 들쭉날쭉한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신혼부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분기가 그렇죠. 10월에서 12월 마지막 분기가 되고 월별로 보자면 12월에 가장 많이 결혼을 하는 게 이제 통계청 발표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12월 되면 신혼부부들은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자,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 그렇죠. 학군을 따라서 움직이는 많은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또 좋은 학군, 좋은 입지로 또 계속 몰려들겠죠. 12월이 지금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더더구나 최근에는 계절적인 이사철인 이런 가을보다는 12월이나 1월처럼 뭐 그 직장이 발령이 난다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개념의 이사철이 또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까지 해서 12월과 1월쯤에 엄청나게 이제 더 쏟아질 텐데 자, 문제는 그거죠. 입주 물량은 오히려 약 한 26% 정도가 오히려 감소를 하니까 입주 물량은 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 42,000세대 서울만 보면 더 하죠. 42,000세대 정도 입주하는 게 내년 되면 23,000, 또 그다음에 13,000까지 수도권 전체로도 약 한 26%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뭐 수요는 늘어나는데
뭐 입주할 수 있는 공급은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거래 상황을 파악을 지금 해보면 지금 요 통계가요. 지금 7월 31일 날부터 이제 그 주택 입법이 지금 시행이 됐는데 8월부터 해서 지금 10월 지금 현재까지 해서 지금 그 실제 거래된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에서 전세 비중은 오히려 줄고 아파트 쪽에 자, 그다음에 빌라 쪽 비중이 지금 늘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가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빌라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서울의 아파트 전세 비중이 뭐 작년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작년에 한 50%였어요. 그러니까 한 10,000가구 정도가 전세가 계약이 됐다 그러면 그중에서 아파트 전세가 약 한 5,000세대 정도, 절반 정도 됐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것이 43%로 거의 그렇죠. 7% 가까이 감소한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이 강동구가 되겠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8%나 지금 아파트 전세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입주를 많이 했는데도 더 이상 이제 물량이 이제 없다라는 게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14.2%나 감소를 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13.9% 정도 그래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빌라라고 하는 그렇죠. 다세대 연립의 전세 비중은 작년 27%에서 33%로 오히려 6% 정도가 증가를 해서 거의 뭐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세난 수도권하고 지방으로 지금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수도권 전세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가 128.3으로 5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난이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방 같은 경우에도 전세 가격이 0.16%나 올랐습니다. 오히려 서울이 0.08인데 지방이 0.16이니까 더 많이 오른 거죠. 자, 전주 0.14보다 오히려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세종이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37이고요. 울산이 0.46, 대전이 0.28, 강원도 0.24까지 지방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혼돈의 아파트 전세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자, 지금은 매물 부족하죠. 수요는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입주 물량은 감소하고 공급이 없는 사중고를 겪고 있다. 자, 지금 내년 하반기에 3% 경제 성장률 만약에 나온다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러면 매매로 이동 가능했을 때 내년 하반기쯤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좀 더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지금 수급 불균 자체가 집값 해소하기 어렵다. 당장 뭐 집을 지어서 어떻게 입주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2025년은 넘어야 안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